네, 녹화가 끊겨서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 템플릿들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 테스트 그룹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룹을 또 추가를 하고 그룹 밑에 그룹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그룹에다가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케이스 이제 위치는 오른쪽에 있는 이 드래그 영역을 클릭을 해서 테스트 케이스 위치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네, 좀 여기 안 내려왔네요. 네, 이런 식으로 테스트 케이스 위치를 바꾸거나 혹은 그룹을 누르게 되면 그룹에 해당되는 테스트 케이스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서 테스트 케이스 누르면 오른쪽에 드로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관리할 수가 있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조금 뭐 또 소개드릴 내용은 테스트 케이스를 이렇게 변경을 하는데 이 테스트 케이스를 테스트하는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개인을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테스트 할 때마다 랜덤한 사용자를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랜덤하게 되면 너무 운에다 맡기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에 지정된 테스터들이 대부분 다 동일한 형태로 나눠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랜덤 시퀀스 사용자를 선택을 하게 되면 순서대로 할당이 되게 됩니다. 즉 4명이서 테스트를 수행하는데 테스트 케이스가 4개다 라고 하나씩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마다 꼭 특별한 사용자가 테스트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케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꼭 해야 된다고 하면 테스트를 지정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각각의 업무마다 사용자를 태깅할 수가 있어서 지금 이 플랫폼 그룹이라고 하는 데는 태그가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다시 여기 모니터링 그룹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그룹이 많아서 네, 이런 식으로 하면 플랫폼 AEM, APM, 뭐 데이터라고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용자들 중에서 한 명이 랜덤하게 선택되는 형태로 테스트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태그는 어디서 설정하냐 하면 프로젝트 설정에 가서 사용자 정보를 보면 여기 밑에 이런 식으로 태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버튼을 눌러서 사용자별로 이런 식으로 태그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ABC라고 하는 태그를 추가를 하면 이 사용자는 이제 ABC에 추가되는 사용자가 한 명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태그를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테스트 케이스 쪽으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이제 작성하실 수가 있고 여기 보면 테스트 케이스 작성을 할 때 이 변수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이 하나의 테스트인데도 만약에 DV 환경에서 테스트할 때, CBT에서 테스트할 때, 프로덕션에서 테스트할 때 여러 가지 환경에서 테스트할 때마다 URL이 다 바뀌는데 얘네들을 하나의 URL로 쓰게 되면은 URL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겠죠. 뭐 개발 주소는 뭐 여기입니다. 뭐 CBT 주소는 여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더 추가적으로 계속 정보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스페이스 레벨에서 변수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변수에 가보시면 지금 얘는 이제 프로파일, 즉 개발이나 CBT나 스테이징이라고 하는 프로파일들을 넣고 이 프로파일일 때 이 퍼블릭 사이트 URL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변수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다시 뒤로 한번 가보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파이낸스 URL이라고 하는 게 변수 처리되어 있어서 실제 얘가 테스트 수행될 때는 다른 그 프로파일에 해당되는 값으로 치환이 되게 됩니다.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변수가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두 번 물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변수가 나오게 되고요. 해당 변수를 눌러서 바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든 변수들을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화하는 경우에는 이 자동화를 클릭하고 클릭 안 하고 뭐 차이가 크진 않은데 이 자동화 여부에 따라서 테스트를 지정하고 안 하고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테스트 케이스 자동화가 다 돼 있다고 하면 자동화 체크를 하고 테스트 런, 즉 테스트 케이스들을 실행해서 테스트를 실행하는 걸 테스트 런이라고 부르는데 테스트 런을 실행할 때 자동화된 테스트 케이스는 테스터를 지정하지 않고 자동화된 결과가 입력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플래그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했으면 테스트 런이라고 하는 것을 수행을 해서 실제 테스트가 수행되게끔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플랫폼 그룹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테스트 런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3차 스프린트 테스트라고 하고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걸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럼 변수 처리된 것들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설명 같은 것들을 넣어주시고 테스트 기간 언제까지 할지 혹은 테스트 기간을 없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기간이 다 되면 자동 종료하게끔 할 수도 있고 테스터는 누가 할지 테스터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두 명만 테스트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두 명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 테스트 런에는 어떤 테스트가 선택되어야 되는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그룹핑 된 것 중에서 뭐 데일리 테스트 케이스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 테스트 케이스가 쭉 선택이 되고 해당 테스트 케이스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알림 채널은 뭐 매트릭스 웹훅으로 뭐 이 그룹방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터를 수행하기 전이랑 그 다음에 수행하기 전, 아니 시작하기 전, 그 다음에 시작한 다음에 종료하기 바로 전, 종료한 후에 훅들을 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REST API로 뭐 어떤 다른 쪽에다가 어떤 훅을 요청해야 될 때, 즉 테스트가 시작한 다음에 자동화된 테스트를 어디서 수행한다고 하면 그쪽에다 시작하라고 알려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정보들을 넣어서 훅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훅에 대한 정보들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수행을 하면 테스트가 수행이 되고 설정된 아까 그 웹훅으로 알림 채널이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테스트가 수행이 됐고 아까 두 명만 지정했기 때문에 각각 두 명에 대한 테스트 런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서 클릭을 하면 해당 사용자, 즉 아까 예리라고 하는 사용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예렉에 해당된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케빈이라고 하면 케빈에게 수행된 거, 혹은 전체 테스트 케이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 케이스의 테스트 내용을 보면서 그다음 오른쪽에다 테스트 결과를 입력하실 수가 있겠죠. 이 테스트는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수행됐던 많은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실패한 내용들이 있으면 실패한 내용들을 확인을 해서 이런 것들이 다시 혹시 재발하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게끔 과거에 있는 테스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테스트런 719번점에 발생했던 에러에 대한 정보들, 그다음 17번에 있는 정보들을 클릭해서 그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해서 그 실패했던 테스트를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테스트가 수행되고 있을 때 만약에 테스트 수행률이 뭐 되게 수행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수행되고 있는데 수행을 사람들이 안 하네 라고 하면 알림 메시지를 전송을 해서 테스트를 빨리 수행해 주세요 라고 알려주실 수도 있고요. 테스트런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를 한번 종료해 보겠습니다. 네, 테스트를 종료를 하게 되면 테스트 리포트라는 게 생기게 되고요. 방금 수행했던 3차 스프린트 테스트에 대한 테스트 리포트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18개 테스트가 있었는데 2개가 성공했고 나머지는 16개는 다 미수행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 각각을 볼 수가 있고 네, 이 와중에 제가 반복 테스트런을 수행하는 게 있어서 반복 테스트런 된 게 지금 수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 테스트런이 수행이 되면 여기 플러스 1표시가 하나 나왔죠. 여기에 테스트 런을 한번 가보면 지금 40%인데 아마 계속 올라갈 거예요. 46.7 자동으로 올라가고 있죠. 실시간으로 지금 뭔가 호출이 되면서 자동화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서 보면 지금 여기에 내용들이 바뀌고 있죠. 성공, 성공, 실패, 실패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다른 테스트 도구를 통해서 테스트 런 훅을 실행한 다음에 그 훅에서 결과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성공하거나 실패한 것들 테스트들을 쭉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자동화는 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자동화할 수 없는 것, 즉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은 네트워크상으로 저희가 접근할 수가 사람만 다른 PC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동화가 불가능해서 이런 것들을 남겨두는 거죠. 이건 사람이 수행하고 나머지 것들은 자동화돼서 수행이 된 겁니다. 얘도 테스트를 종료해 보겠습니다. 종료하면 종료된 알람 메시지가 마찬가지로 테스트 런이 종료됐다고 하고 테스트 리포트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떤 테스트가 수행됐고 어떤 테스트가 실패했는지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이 리포트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이 케이스북을 사용하는 사용자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테스트 결과를 누구한테 공유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스트 케이스북을 사용하지 않고 보고를 받는 사람들은 뭐 어느 뭐 프로젝트 리더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회사의 다른 사람 혹은 전혀 개발자가 아닌 그냥 보고 받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회원가입해서 들어와서 보라라고 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오픈 링크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오픈 링크라고 하는 건 리포트를 외부로 공유하기 방법인데요. 오픈 링크 1이라고 만들고 방금 수행했던 데일리 테스트 이거 자동으로 수행됐던 거겠죠. 하나 우리 저희가 만든 거고 이거 두 개를 선택을 해서 데일리 리포트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면
저장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오픈 링크 생성이 됐죠. 이 오픈 링크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미리 보기를 하면 지금 테스트를 저희가 두 번 수행했잖아요. 그래서 1차하고 2차로 나눠져서 1차, 2차에서 수행된 내용들이 쭉 정리가 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링크를 링크 복사를 버튼을 눌러서 제가 시크릿 창을 한번 띄워볼게요. 그럼 로그인이 안 된 상태겠죠. 그럼 시크릿 창에다가 이 오픈 링크를 붙여놓게 되면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들도 이 오픈 링크로 정리된 테스트 케이스 절차들, 테스트가 어떻게 수행됐는지 그런 정보들을 쭉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테스트 케이스 뭐 이런 것들 정보들을 쭉 확인하실 수 있는 정보들이 오픈 링크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오픈 링크는 만들 때 공유 기간이라는 걸 지정할 수 있어서 특정 기간이 되면 더 이상 접속이 안 되게끔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제가 다시 복사하고 얘를 공유 중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후로는 저 오픈 링크에 접속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 새 시크릿 창으로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해당 정보에 접속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죠. 네, 다음은 릴리즈 내용은 아까 살짝 설명드리긴 했는데 릴리즈를 만들 때 릴리즈 이름을 입력하고 타겟 릴리즈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테스트 케이스를 한꺼번에 여기에다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테스트 케이스들은 해당 버전을 자동으로 매핑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설정 정보를 통해서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테스트 케이스 템플릿을 관리하실 수도 있고 태그별 사용자도 확인할 수 있고 프로젝트 사용자들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시스템 어드민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 시스템 정보를 확인하거나 혹은 시스템 설정 값들 뭐 여기에서 뭐 캐시를 초기화하거나 레디스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오픈 API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프롬프트들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스페이스의 모든 사용자를 보거나 아니면 케이스북에 생성된 모든 스페이스를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정보를 통해서 이 테마를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이트하고 다크 테마가 있어서 각각 본인 기호에 맞게끔 다크 테마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알림 채널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어서 뭐 여기에 이제 사용자들이 참여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정보들이 있다고 하면 여기 알림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배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눌러서 관련된 정보들을 관리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케이스북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전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이 케이스북 이 웹 어플리케이션을 제외하고도 테스트 레일 관련된 플러그인들도 케이스북용으로 개발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자동화 테스트 도구들과 대부분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하고 일단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테스트할 수 있게끔 해놔야 되겠죠. 얘네들을 자동화한 다음에 여기 있는 TC3번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API를 이용을 해서 테스트 결과를 계속 이쪽에다가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개발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테스트런도 즉시 테스트런도 가능하지만 테스트런을 예약을 하거나 그래서 특정 시간이 되면 예약으로 수행되게끔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반복 테스트런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는 월간하고 데일리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월화수목금 휴일 제외해서 지금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2시 50분을 맞춰놓은 거고 보통 10시에 데일리 테스트를 한번 쭉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월간 정리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거는 매월 1일에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일이 조금 복잡하고 굉장히 조금 뭐 오래 걸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이 하면 너무 굉장히 좀 지치고 소모적이 됩니다. 그래서 4명 중에 테스트런별로 순서대로 한 명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즉 그 4명이서 월별로 돌아가면서 뭔가 하는 일들을 이쪽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테스트 케이스와 테스트런, 릴리즈 리포트, 오픈링크 같은 것들을 가지고 대부분의 테스트 케이스 과정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케이스북입니다. 네,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